오늘 문제는 상일여고에서 주요 문항만 뽑아서 12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1번은 지금 루트 마이너스 6이라든지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루트 6i, 루트 3i로 바꿔서 식에 적어주고 나서 루트 3분의 루트 6, 루트 3분의 루트 6i, 루트 3i분의 루트 6, 그리고 루트 3i분의 루트 6i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때 분모에 i가 있을 경우에는 분모를 실수화시켜 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주고, 그리고 분모 분자에 i가 있는 경우에는 약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적어주게 되면 루트 3으로 루트 6 나눠서 루트 2, 그리고 루트 3으로 루트 6 나눠줄 때 분자에만 i가 있으면 그냥 i를 곱해줄 필요 없죠. 그래서 루트 2i가 되고, 여기 분모 분자에 똑같이 i를 곱해주게 되면 분모가 i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루트 2, 분자에 i가 남아있기 때문에 i, 그리고 i가 약분됐기 때문에 루트 2만 남겠죠. 따라서 루트 2i하고 마이너스 루트 2i는 없어지기 때문에 루트 2가 두 개 나오니까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 x를 갖다가 방정식이 아니지만 는 0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서 x값을 구해주면, x는 짝수근해 공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짝수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분의, 그리고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다음에 반대로 해서 적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를 해주게 되면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i로 빼주면 루트 3i가 되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주어진 식에 인수분해해서 집어넣을 때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의 근 x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대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반드시 이 x제곱 앞에 개수 4는 앞에 적어놓고 나서 식에다가 정리해 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4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인 것도 주의하고 4분의 1 플러스 루트 3i와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각각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한 식이 되죠.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리고 3번 문제에서는 두 다항식 a, b에서 a 스타 b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했을 때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곱셈공식 변형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를 a 마이너스 b를 해줄 경우에 두 식을 빼주게 되면 훨씬 더 식이 간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3ab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죠. 이 식을. 그래서 a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를 b의 x제곱 더하기 x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식에다도 똑같이 a, b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a에서 b를 빼주면 이렇게 다 없어지고 플러스 1만 남죠. 그래서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곱하기 b만 남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 곱하기 a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x제곱 더하기 x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처럼 x와 x제곱을 곱해줄 경우와 x제곱과 x를 곱해줄 경우밖에 없죠. 따라서 1하고 1에 앞에 개수가 3이 붙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1 더하기 1을 해주면 6이 x 세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4번 문제에서는 fx가 주어져 있는데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x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 2분의 1은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고,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을 구해주면 a가 3이 되는데, 이걸 다시 식에다가 집어넣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 2x-1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이 처음 거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계산을 해주면 나머지는 0이 되는데, 여기서 조립제법에서는 항상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목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앞쪽에 2를 곱해주게 되면 뒤에서는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서 앞쪽에 2x-1을 곱해줬을 때 뒤쪽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고쳐줬을 때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q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에서 q2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q2는 4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다 해서 q2의 값은 2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찾은 a 값과 q2의 값을 더해주게 되면 3 더하기 3이 돼서 6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5번으로 가보면, 자, 다음 페이지 5번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이 문제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출제를 했었는데, 접한다고 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놓고 k 값에 관계없다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판별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항등식을 두 번째로 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라는 걸 머릿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4k제곱 더하기 k와 2ax가 더하기 b가 똑같다고 놓고 푸는 다음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고 나서 판별식 x 앞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눠서 짝수 판별식을 해줄게요. 그래서 2로 나눠서 2k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를 해서 정리해주면 4ak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b는 0이 되는데, 얘가 k 값에 관계없다. k 값에 관계없으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를 가지고 있는 놈과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을 묶어서 k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4분의 1. 이 4분의 1을 이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16분의 1 더하기 b가 0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1이 이항해주면 b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분의 1은 16분의 4에서 16분의 마이너스 1을 빼주게 되면 16분의 3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16분의 3이 됩니다. 자, 6번으로 가서 6번 문제에서는 fx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목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검산식을 이용해서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qx가 목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다. 그리고 이 목 qx를 다시 한번 x-3으로 나눴을 때 목은 모르니까 q'x라고 적고 플러스 7이다. 그래서 이 qx 대신에 이 주어진 식 x-3부터 플러스 7까지를 대신 집어넣고 난 다음에 걔를 갖다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더하기 2하고 x-3에서 x-3을 먼저 적어서 x-3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q'x의 분배 법칙이기 때문에 7 곱하기 x 더하기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것처럼 7x 더하기 9처럼 1차식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7x 더하기 9를 x 더하기 3으로 x 빼기 3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게 되면 곱하기 7을 해서 정리해주면 나머지가 30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30은 나머지로, 그 다음에 여기 목 7은 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게 되면 x-3으로 나왔을 때 여기 x 더하기 2부터 여기 7까지가 전부 다 목이 되고 x 더하기 2 더하기 q 프라임 곱하기 q 프라임 x 더하기 7이 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30이다 해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목을 일부 문제에서는 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을 갖다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목도 찾아줬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서는 F3을 갖다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해놓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F3을 구해주면 되니까 3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F3은 3 더하기 5 곱하기 3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까지 0 되고 7만 남죠. 7 그리고 마이너스 5 해서 계산해주면 30이다.
그래서 fx를 3으로 x-3으로 나눴을 때 f3은 3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30이다. 이렇게 좀 빨리 구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목을 구해주는 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에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1,5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 A는 음수겠고,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x p 제곱 더하기 q에다가 2라고 5를 갖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a x-1의 제곱 더하기 5가 되는데 fx 전체의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fx 전체의 제곱 더하기 7은 8fx, 이거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갖다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서 적어주면 f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8fx 더하기 7은 0이 되고,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fx-7 곱하기 fx-1은 0이다 처럼 인수분해가 되어서 이 식을 만족해 주려면 fx가 7이거나 또는 fx가 1이 되는 x값들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든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fx가 7이 된다, 이 말은 함수값이 7이 된다는 얘기고, 함수값이 7이 된다는 얘기는 y좌표가 7이 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y좌표가 7이 되는 x값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대값이 5보다 작거나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들이 전부 다 5보다 작기 때문에 7이 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fx가 1이 되는 그런 값들은 fx가 1이 되니까 y좌표가 1이 되는 x값들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여기에 이 x값이 y가 1이 되는 x값을 각각 알파와 그리고 베타라고 해주면 알파와 베타라고 해주면, 여기 알파라는 값은 1에서 t만큼 가중값이고, 여기도 그려져 있죠. 1에서 t만큼 앞으로 간 값이 베타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값은 1에서 t만큼 뒤로 간 값이죠. 왜냐하면 대칭축에 대해서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이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따라서 베타를 1 플러스 t로, 알파를 1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t 더하기 1 더하기 t가 되기 때문에 t가 사라지고 숫자만 2만 남겠죠. 그래서 fx를 7로 만들어주는 x값은 존재하지 않고 fx를 1로 만들어주는 x값들의 합이 2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실근의 합은 2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으로 가서, 자 8번에서는 이거 4차 다항식인데 둘씩 묶어서 전개를 해서 fx가 어떤 다항식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을 때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것끼리 묶어서 전개를 해주는데, 여기 f2라고 x 더하기 2라고 x 더하기 7의 상수항의 합이 8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5의 상수항의 합이 8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7을 전개를 해줬고,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5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첫 번째 두 개를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가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8x를 각각 a로 치환해서 전개를 다시 한번 해주면 a제곱 더하기 상수항의 합이 22a, 그리고 상수항이 곱을 해주면 105 더하기 k까지 적어주게 되는데, 얘가 어떤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105 더하기 k가 21을 2로 나눈 11의 제곱하고 같아야 되고, 11의 제곱은 121이기 때문에 105 더하기 k가 120이라고 같아야 되죠. 따라서 k는 105를 넘겨서 빼주게 되면 16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에 16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a 더하기 1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다시 a 대신에 x제곱 더하기 8x를 불러와서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의 전체의 제곱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2차식 fx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이 fx다. 제곱까지 해준 게 fx가 아니라 2차식 얘를 갖다가 fx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f1의 값을 구해주면 x에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20이 되고 k는 16이기 때문에 k하고 f1을 더해준 것은 3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9번 문제에서는 fx를 x제곱 더하기 9x로 나눴을 때 목이 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gx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gx가 2차식 이상이라고 해주면 2차 이상이라고 했을 때 얘는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gx가 2차 이상일 때 얘를 제곱해주면 2차 4차 곱하기 2배 해주면 4차 이상의 다항식이 되는데, 거기서 x제곱을 빼주게 돼도 얘는 4차 이상의 다항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n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2n 차수의 다항식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가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gx는 2차 이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gx를 1차라고 잡아주면 x제곱 더하기 gx는 2차 다항식으로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가 1차 다항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gx가 1차이기 때문에 1차를 제곱했을 때 x제곱을 없애줘야지 얘가 나머지가 1차가 되겠죠. 그래서 gx의 최고차의 계수는 k가 x1이 되는 거죠. 따라서 gx를 x-k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제곱해주면 x제곱 사라져서 나머지가 1차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gx에 x-k를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x-k 곱하기 x 더하기 2는 x-k를 갖다 제곱해서 x제곱 사라지고 둘이 곱해서 2배에서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 나머지로 남게 되는데, 이 니은에서는 조건을 보면 fx가 gx로 나눠 떨어진다. fx가 gx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gx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k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걔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k가 0이 되기 때문에 fk는 x에다가 이 식에 k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k제곱 더하기 k-k 곱하기 k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2k제곱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k하고 마이너스 k가 사라지기 때문에 k 세제곱 더하기 k 2k제곱 남고, 여기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제곱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k제곱만 남겠죠. 따라서 정리해주면 여기가 k 세제곱이죠. k 세제곱 더하기 k제곱만 남아서 k로 묶어주게 되면 k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k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k가 0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k가 0일 때는 gx는 x-k에서 x가 되고,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gx는 x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각각 k에 0 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첫 번째 k에 0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되고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되는데,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서는 0이 되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식에서는 0을 집어넣어주면 3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를 만족하죠. 그래서 두 번째 다항식이 정답이 되고, 여기에서 f1은 x에 1을 대입해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서술형 2번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르쳐줬죠. 이 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추계 방정식도 가르쳐주고, 추계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2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2차 방정식 fx가 마이너스 1을 중근을 갖는다. 그 말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에서 접한다.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접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는 2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얘에 접하도록 중근을 가지도록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을 가진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를 갖다가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두 번째 문제에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두 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에 0을 집어넣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 되는 x값들을 찾아보면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 x값들이 각각 3하고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y값은 0이 되기 때문에 1,0과 3,0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도 a라고 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a라고 했고,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도 a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x, y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게 첫 번째 보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으로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에 각각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를 집어넣고, 여기에도 a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고 마이너스 2xy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2xy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에 2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에, 그리고 x 더하기 y가 a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집어넣어서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y a에다가, 그리고 x 곱하기 y, 지금 우리가 위에 1번식에서 찾아준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각각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a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a 제곱이 되는데, a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a 세제곱을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정답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a 세제곱이 되고요. 세 번째는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우리가 주어진 1, 2번에서 구해준 그 공식들을 전부 다 여기에 a에 관해서 변형해 준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a 값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이 a이기 때문에 a 집어넣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a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두 번째 식에서 찾은 식을 갖다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xy 첫 번째 문제에서 찾은 식 집어넣어서 제곱해주고, 그리고 x 더하기 y a를 집어넣어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양변을 다 a로 나눠줄 수 있고, 양변을 다 a로 약분해 주게 되면 1, a로 약분해서 얘만 남고 a로 약분해서 전개해서 적어줬습니다. 전개해서 이 식을 제곱해서 적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4를 갖다 곱해주면 4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여기하고 여기는 그거가 반대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 4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해서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4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과 a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1, 2, 3번을 전부 다 한번 풀어봤고요. 총 전체 점수가 9점이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이 문제를 놓치게 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죠. 12번 문제도 9점짜리입니다. 9점짜리. 그래서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준 실수 피해값 중 유리수인 피해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4점이기 때문에 여기 근해 공식 집어넣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p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p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1이다. 여기에 각각 곱셈공식 변형으로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변형을 해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p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p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p를 갖다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4p 알파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p제곱 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4가 되어서 주어진 식의 분모 문제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는 답들, 이건 누구나 다 풀 수 있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을 적어주는 게 좋고, 인수분해해서 답을 적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얘가 m이라고 했을 때 m은 자연수라고 그랬고, 그리고 p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고 이것도 서술형에서 꼭 적어줘야 돼요. p에 대한 방정식을 꼭 적고, 그리고 걔가 유리수임을 만족하도록 해주는 m의 값과 그에 따른 p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m은 자연수라는 거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구해준 식에서 첫 번째에서 구해준 식에서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1분의 3p제곱 더하기 4p 마이너스 4가 m이라고 했을 때 m은 자연수고, 양변에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1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p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준 얘가 p에 대한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m-3p제곱 더하기 2 m-2p 더하기 m 더하기 4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p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고, 얘가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얘가 유리수근을 가지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와야지 유리수가 되겠죠.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얘가 p가 유리수가 아니라, 이게 지금 x가 아니라 p라고 적어줘야 돼요. p에 대한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유리수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우리 판별식이죠. 판별식의 값들이 전부 다 완전 제곱수가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따라서 이 식을 갖다가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b'의 여기 p 앞의 개수 b'의 제곱에서 a 곱하기 c p 제곱 앞의 개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가 나오죠.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4 더하기 2인데, 얘 마이너스 5m 더하기 16으로 나왔을 때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지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고, m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5, 3, m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수가 되죠. m에다가 m이 3보다 큰 수가 나오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마이너스 5m 더하기 16은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m은 1, 2, 3 중에서 1하고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가 제곱수가 아니므로 m은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m을 3에다가 m을 3을 첫 번째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2p 더하기 7은 0이다. 이 식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객관식 1번 1페이지를 가장 먼저 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술형으로 가서 서술형의 배점이 크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먼저 풀고 나서,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게 그래도 그렇게 풀어서 실수하지 않았을 때 등급을 갖다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먼저 풀고 1페이지 풀고 난 다음에 서술형 풀고 그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순으로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